안녕하세요. 408페이지 보면 건축법 있지요? 7문제가 나오는데 예하고 5장 주택법에서 35%가 출제가 되니까 7개, 7개 나와야 되는데 건축법에서 하나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최소 7개, 많으면 8개 정도 해서 나오니까, 그리고 요 건축법이 법이 뒤에 있어 그렇지 이거는 공부 좀만 하면 점수 잘 나오는 게요. 문제 지문이 짧아요. 문제가 자체가 짧아요. 딱딱딱 짧게 도시정비법처럼 지문을 아주 길게 내서 막 문장을 어렵게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1장하고 4장은 조금 신경 써서 하면 1장, 4장 2개만 해도 20개 가까이 나오잖아요. 1장에 12개 나오고 7, 8개 나오니까 그래서 거의 과락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건축법을 조금 신경 써서 하시고, 밑에 용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용어는 뒤에 다 나와요. 그래서 앞에 용어에서 미리 다 할 필요 없고 한 장 넘어가면 저 410페이지에 20번에 고층 건축물이라는 거 있지요. 그래서 이런 건 이렇게 체크하면서 머릿속에 넣으려고 해야 돼. 고층 건축물이 도대체 기준이 뭐냐, 이렇게 층수 몇 층 이상, 30층, 높이가 120m 이상은 돼야 고층인데, 자, 여기서 줄이 쳐져 있죠. 만약에 좀 전에 이 페이지 안 오고 고층 건축물이라고 물었을 때 대답했을까요? 못 했겠지요. 지금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떠들으셔야 돼요. 막상 그렇게 줄 쳐도 기억을 못 하니까. 그래서 고층 건축물은 몇 층 이상, 그러면 높이는 120, 그리고 떠들어야지 돼야 이게. 그리고 여기 왜 딴 거는 냅두고 왜 얘기를 하냐면은 오른쪽에 31번에 초고층이란 말이 또 나오죠. 초고층 건축물이라는 게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높이는 몇 층? 50층. 층수가 50층, 높이는 200. 그러니까 고층, 초고층을 쓱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50층, 200. 그 다음에 34번에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있나요? 줄을 한번 딱 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지난달 안 한 거잖아요.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아봐라, 이렇게 나와요. 다중이용 건축물인 걸 찾으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할 때 마구잡이를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다중이용 건축물은 불특정 다수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축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해놓고, 동그라미 1번이 있고 한 장 넘어가면 동그라미 2번이 있을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다중이용 건축물은 공부를 할 때 항상 동그라미 1번 아니면 동그라미 2번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뭐냐? 다시 와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용도로서는 바닥 면적 합계 얼마 이상? 5,000제곱미터 이상에, 다음 장 넘어갔더니 기억니은 쭉 나오죠. 그잖아요. 이 중에 하나이거나 또는 층수가 16층, 바닥 면적 합계 얼마 이상의 5,000 이상의 이 중에 하나이거나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물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그러니까 요렇게 잡고 요렇게 외워야 되는 거지, 막 줄치고 하나하나 줄쳐봐야 기억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닥 면적 합계 5,000 이상의 이 중에 하나 했으니까 얘를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는 용도가 뭐든 층수가 16층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로 본다. 그래서 문화 및 집회시설 나오죠. 그 다음에 종교시설 나오잖아요. 그래서 문종이,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저 밑에 비업의 숙박시설 있죠. 판운수기, 그 다음 얘들 뻗은 종합병원,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의료시설 중에 종합병원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집회, 문정이, 판매 운수 건너뛰고 숙박, 그럼 판운수기 아니야. 얘들이 뻗어 있는 종합병원이라고 하면 외우기 쉽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죠? 판운수기 수기가 어디 있다고 그래? 이러는데, 아니 어렸을 건너뛰어서 했으니까 이거 원고 쓸 때 제가 그냥 냅둔 게 잘못이네. 내년부터는 어렸을하고 바꿔놔야 되겠네, 외우기 좋게.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하면 판운수기, 그 다음에 뻗어 있는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그 다음에 문종이, 그렇죠? 문화집회, 종교, 판매운수, 숙박,
종합병원, 나머지는 관광수가 여객용 이거는 나중에 구분하면 돼요. 이런 것들이 바닥 면적 합계 얼마 이상이면 5천 이상이면 다중 이용 건축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화집회 중에 동식물은 뭐하고 제외라고 됐죠. 괄호 속에 걸 내버리는 거예요. 동식물은 바닥 면적 합계 5천 이상의 동물원 식물은 다중이용 건축물로 본다고 안 본다고? 안 본다. 그 다음에 층수가 몇 층 이상이면 16층. 자, 그러면 이렇게 특정 주제를 공부했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쓱 듣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이걸 2번, 3번 계속 반복을 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혼자 공부할 때. 다중이용 건축물은 5층 이상의 이 중에 하나이거나 단순 층수가 16층 이상이거나 하고 혼자서 정리되게끔 문화집회, 종기업, 판매운수, 숙박, 종합병원 있지요. 이런 것들이 바닥 면적 합계 5천 이상이거나 단순 층수가 16층 이상이거나 그럼 문화집회라 동식물원은 제외된다 하고 한 3번 정도 혼자서 써보고 머릿속에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다음 주제에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수업 들으면서 줄만 친 걸로 공부했다고 착각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줄을 막 쳐놓고도. 구체적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거 골라봐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 중에 하나 4개 넣어놓고 이상을 집어넣든지 바닥 면적 합계 4층짜리에 문화집회라고 하든지 또는 15층짜리에 뭐 쭉 하든지 이렇게 내는 거예요. 자, 단순 층수도 몇 층 이상? 16층. 바닥 면적 합계 5층 이상이라면 이 중에 하나. 그죠? 또 외워지잖아요. 문화집회 중에 뭐는 제외하고 동식물은 제외하고 이렇게 자꾸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외워져야 머릿속에 나은 것도 정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건축법 적용 범위라 해가지고 1번에 건축물이라고 있나요? 건축물 줄을 딱 치고 그 다음에 쭉 넘기시면 자 421페이지를 보시면은 421페이지를 보시면은 2번에 대지가 있나요? 대지 줄을 딱 치고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3번의 다음 페이지에 건축 설비 있지요. 얘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얘는. 그러니까 건축 설비 같은 것들은 시험에 낼 수가 없는 부분이고 4번에 공작물 있지요. 그럼 머릿속에 지금 하고 있는 게 건축법이잖아요. 건축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건축물에 관한 거. 그렇죠? 건축물, 그 다음에 대지, 그 다음에 공작물, 모든 기출문제를 보면요. 건축물은 건축물에서만 지문 5개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얘들 섞어서 내는 법이 없어요. 대지면 대지에서만 지문 5개 나와서 틀린 골라봐라 이렇게 돼요. 공작물은 공작물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짧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머리가 좋고 나쁠 때 좀만 집중하면 다 외울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건축법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절반이 건축물이잖아요. 토지 및 정착물, 건축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대장, 토지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물 등기부이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건축물에 관한 문제 안 낼 수가 없어요. 어떤 형태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의 정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물어본단 말이에요. 용도 묻는 문제는 이거는 뭐 언제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건축물이란 법적 정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법으로다가 정의한 것을 암기하려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를 어떻게 보면 뭘 정의를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건성건성을 하든지 아주 심오하고 어려운 것만 하려고 하니까. 근데 심오하고 어려운 건 자주 나올까 시험에요? 아니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자주 나오잖아요. 일반적인 레벨의 문제 자주 나오는 거예요. 심오한 것들은 자주 안 나오고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건축물이란 할 때 정의해서 이 어디를 틀리게 할지, 그 다음에 얘들은 건축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다. 건축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용도가 어떻게 분류되지? 라고 하는 거. 저 위에 다시 앞으로 가세요. 413페이지를 가면은 메뉴에 건축물의 의의가 있잖아요. 그럼 연필을 딱 잡고 제가 체크를 할 때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해야 되죠. 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라고 됐죠.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붕이란 개념이 머릿속에 항상 기와지붕, 초가지붕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건물 있죠, 이것도. 맨 위에 층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지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은 반드시 없을 수가 없잖아요. 기둥이나 벽은 둘 중에 하나만.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죠? 그래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란 얘기는 인공을 가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공작물 중에서도 반드시 지붕과 그 다음에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 이거 좀 주의하는 거예요. 기둥 및 벽 이런 식으로 슬쩍 장난치거든요. 그러니까 외벽, 벽이나 기둥 둘 중에 하나의 구성이 되니까 건폐율을 산정할 때 건축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외벽의 중심선. 기둥만으로 된 건물은 그 외곽 기둥의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벽이나 기둥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그러면서 옆에 이에 딸린 시설물들이나 뭐라고 하냐면 지하 고가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런 것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점포, 차고, 창고나 이런 것들도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건축허가 없이 건축을 했다. 증축을 하고 신축을 했다. 처벌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 있나요? 얘가 의외로 무지하게 쉬운 건데 요새 연타로 시험에 나왔어요. 계속. 그래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놓고 박스 하나 있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가 외울 때 문화재, 철도, 박스 2개, 수문 조작실 이렇게 외운다 했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은요 수업 시간에 깔끔하게 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 1번에 기억의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란 말 나오죠. 예를 들어서 문화재다. 문화재로 지정한 것들은 석조, 목조, 궁굴, 사찰 문화재들이 천년된 문화재가 단순한 건축물로 봐서 부천시 건축과에서 관리를 한다. 건축가 공무원들은 문화재에 대해서 소용이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런 문화재들은 일반 건축물로 봐서 건축과에서 관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화재는 이 요건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문화재 관련 부처에서 다 관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화재는 일반 건축물로 본다고 안 본다고? 안 본다는. 자, 여기서요. 문화재로 지정이 됐거나 거기 가지정된이란 말도 나왔죠. 가지정된 문화재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낸 적도 있어요. 문화재로 지정됐거나 또는 가지정된 건 전부 다 건축법 적용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 문화재 하나 하고 두 번째 철도, 궤도, 선로 부지에 있는 다음에 시설이란 말 나왔죠. 지금 보면은 철도, 궤도의 선로 부지란 말 나왔죠. 지금 철도, 궤도, 선로 부지다 그러면 보시면 지목이 우리 철도용지란 거 있어 없어요? 철도용지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철도, 궤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자 운전 보안 시설, 그 위로 가르치는 보행자 시설, 플랫폼, 급수, 급탄, 급유 시설이란 말 나오죠. 얘네들은 일반 건축가 공무원들이 설치하고 운영하면 될까요? 이거? 관리하고? 철도관리청에 써야 되겠죠. 그래서 객관식에서 자세하게 뭐 운전보안 플랫폼 안 해도 괜찮으니까 반드시 지문이 나올 때는 철도궤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선로 부지 안에 있는 플랫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짬밥만 먹어도 학원 짬밥. 그러면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이라기 때문에 이게 일반 대지가 아니잖아요. 이건 건축가에서 관리할 건축물이 아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건 철도관리청에서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문화재, 철도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도궤도 선로 부지 안에 이렇게 나오면 건축법 적용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당연히 법 주체가 달라야 돼요. 관리 주체가. 세 번째,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있지요. 얘도 똑같아요. 봐요. 고속도로 하이패스 말고 고속도로 통행료 내는 시설 있잖아요. 도로 한가운데 있잖아요. 이거.
철도 선로부지 안에 있듯이 도로관리청에서 설치하고 운영해야 되지 건축가에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화재, 철도, 톨게이트 박스, 그 다음 나오는 게 컨테이너 박스 이렇게 외래했잖아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 창고란 말 나오죠. 컨테이너로 창고로 쓰고 있다. 야들은 건축법 적용 안 하니까 간이 창고로 쓰는 것들은 건축허가 안 받아도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컨테이너 이용한 주택, 고정식 주택으로 나와요. 주택으로 서인다는 얘기예요. 건축법 적용합니다. 건축 처벌하겠다는 얘기예요. 허가 안 받으면. 요거 간단한 내용을 내야 되니까 어쨌든 그 안에서 살짝 삐그리고 낸단 말이에요, 시험에서는. 그래서 톨게이트도 박스처럼 생겼으니까 컨테이너 박스, 톨게이트 박스, 박스 2개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하천구역 내에 수문 조작실이란 말 나오죠. 이것들 4대강 사업하면서 볼을 설치했단 말이지. 그럼 수위에 따라서 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니까 컴퓨터 설치해서 수문 조작실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하천법에 따라서 설치 관리해야 되지 건축법 적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외운다 하면 부담스러운데 별거 아니네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것들이나 철도궤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 플랫폼 등등 시설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 창고,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 나오면 건축법 적용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이런 요건을 갖추고 사람이 상주해도 이것은 건축법 적용 안 한다. 건축법상 처벌할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건축법 적용 대상 인구근로시효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그럼 요 4개 넣어놓고 일반 건축물 집어넣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 이런 식으로. 답 다 이렇게 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자, 운명의 건축물의 용도가 나오는데 건축물의 용도가 29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420페이지까지 29가지가 있지요.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물은 법적으로 이 중에 하나로 대장과 등기부가 개설이 돼요. 여기에도 분류 안 되는 게 있으면 건축법상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왜지 하고 또 법을 만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항상 많아지면 많아지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건축물 용도도 29가지 됐잖아요. 예전에 이제 처음 할 때 14가지였대요. 14가지. 14가지가 매년 늘더니 어느 순간 정신 차렸더니 29가지 됐어요. 내년에는 또 늘어나면 31개가 될 수 있어요. 거의 한 해에 한두 개꼴로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지 참 하니까 가장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동물 장례식장, 동물 화장장 있죠. 동물 낙골당. 동물 화장장 시설을 설치하려고 건축허가 신청했더니 대구 동구청 건축가 공무원들이 동물 화장장이란 건 없다고 건물이 법에 없다고 못 짓는다고 참 얼마나 경직스러운 판단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이 1000만 넘는데 걔가 죽으면 무조건 길에 버리는 게 아니라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고 부조도 받고 화장을 해가지고 육을 하면 넣어서 낙골당에 넣으면 그런 있대요. 한 10몇 년 키우면 자식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동물 화장장 낙골당 설치해서 영업을 해서 이제 처치 곤란한 걸 자기가 하겠다 건물 짓는데 법이 없으니까 건물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원서 넣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부랴부랴 법을 개정해서 건축법 개정한 거예요. 동물 화장장, 동물장, 낙골당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어떤 용도 분류되지 하고 딱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이제 건축대장 만들게끔. 그리고 분류를 해야지만 용도 지역별로 이건 지을 수 있다 없다 법이 규제할 거 아니에요. 국토법에서 21개 용도 지역이 있었잖아요. 용도 지역별로 어떤 건축물 지을 수 있냐 없냐 나오잖아요. 그 토대가 바로 이 건축물 용도니까. 아니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4개, 공업지역 3개, 녹지 3개 있잖아요. 관리지역이 이렇게 21개가 있잖아요. 얘들 왜 만들 거냐고 국토를 21개 용도 지역으로 다 구분해서 각각 용도 지역별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냐 없냐 그걸 규제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건폐율은 얼마냐 용적률은 얼마냐 이거 아니요. 그러면 그래서 용도 지역별로 이거 지을 수 있냐 없냐 법을 정했다는 얘기는 건축법을 토대로 했다니까요. 건축물의 용도 이것 중에서도 이건 지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법을 딱 만들어서 그래 동물 화장장은 지을 수 있네
없네라고 만들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지 적어지는 법은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무릇 빨리빨리 합격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자, 1번에 단독주택이라는 거 나오죠. 야도 또 종류가 4가지예요. 단독주택 그러죠? 공동주택도 몇 가지. 자, 그럼 제가 보세요. 단독주택이란 게 어떤 게 있는지. 자, 이건 뭐 부동산의 우리 용도, 이거는 부동산의 가장 기본이라니까요. 여기 나오는 건축물 중에 하나를 사고 팔고 민법상 계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죠? 여기 나오는 걸 사고 팔고 등기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 나오는 걸 지으려고 땅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토지를 왜 사고서 토지를 여러분 농사 지으려고? 고구마 심어봤어요? 하루 정도? 땡빛에? 뭐 심어봤어요? 뭐? 그 이틀만 하면요 골병 들어요. 뭐 주말 농장으로 300평? 미친놈이지 내가 볼 때. 식구들한테 야 아버지가 저 주말 농장 저 300평 사놨어. 앞으로 열심히 고구마 심고 하자고. 300평이면 우리 강실이고 있죠 이거. 얘 10배. 얘가 30평 정도 돼요. 얘가. 칸 띄면 38평이고. 그 얘 10배를 마누라 안 그래도 얼굴에 무슨 뭐 비비크림 발라 샀는데 김이 생겼다고 늙었네 어쩌고 한숨 퍽퍽 쉬는 마누라 데리고 가가지고 고구마 심으러 가자고 하면 하루만 햇빛 찌잖아요. 얼굴 새까매져요. 아마 자다가 마누라한테 맞아 죽을 거야. 피부가 더 중요하지 남편 중요해? 그러니까 남자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가끔 혼자서 자연에 산다 뭐 나자연인가 그거 하잖아요. 밤에 남자들 다 보거든 이렇게 진짜 저런데 혼자 가서 아니 식구들 데려가서 불 때 가면서 미친놈이야 미친놈. 저나 그래서 알지. 여자는 절대 싫어하잖아요. 그러지. 그러니까 싫어를 하죠. 그러니까 주말 농장으로 땅 300평 사가지고 우리 이제 앞으로 고구마도 해먹고 옥수수 한 차례 먹자. 우리끼리 농약 안 치고 그냥 농약 친 거 사서 씻어 먹으면 돼. 그죠? 유기농이 나바르고 필요 없어. 씻어 먹으면 돼. 안 그래? 나는 볼 때 뭐 농약 안 치고 뭐 쭈글쭈글한 거 몸에 좋다. 필요 없어. 맛없는데 뭐. 농약 팍팍 치고 그럼 팍팍 쳐가지고 씨알 굵고 그런 사다가 씻어 먹으면 되지. 안 그래요? 조미료 안 쳐서 맛없는 음식 먹는 게 나아요? 차라리 치라고. 그래가지고 뭐야 다시다 같은 거 팍팍팍 넣으면 식당 맛 나잖아요. 음식 소비 많이 늘었네. 그 신혼 때부터 조미료 안 쓰고 산 여자들은요 20년 되다가 야 너는 어떻게 한 번도 음식 솜씨 하나도 안 넣냐 이렇게 돼요. 내가 20년 동안 밋밋한 거 먹느라 죽는 줄 알았다 나 진짜. 이제 그만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20년 만에 조미료 좀 쳤잖아요. 야, 네 주부생활 20년 만에 음식 팍 늘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제 소신이 그래요. 음식 먹다가 맛없잖아요. 몸에 안 만져도 싫어요 나는. 먹는 과정이 맛있어야지. 아니 그래요? 그래, 좋은 말. 그래. 나도 뭐 사극 버전으로. 그러면 단독주택의 종류가 지금 보세요. 단독주택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은 다중주택, 그 다음 다가구. 자, 그 다음. 자, 내가 재밌는 얘기 해볼까요, 여러분? 자, 뭔 재밌는 얘기 하냐고요? 그건 저한테나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도 재미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배울 때, 자, 도로 부지로 묶었어. 그 안에 내 땅이 있어요. 시설 부지로 묶었죠. 시설 부지로 묶은 지가 사업 안 하고, 자, 지목이 대인 토지 가졌어. 몇 년 이상 묶어서 방치하면 땅 사세요 한다고. 매수 청구 10년. 오, 10년 넘은 땅 그러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누구 찾아가서 매수 청구한대요? 누구한테 가서? 시군구. 자, 무신코 뱉은 말이 어떤 결과 초래할까 한번 볼까요? 시군구? 이게 뭔 얘기래요? 구청에 간다고? 양천구청 가서 땅 사세요. 그럼 양천구에서 잘못 왔다고 서울시에 가시라고.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몇 년 전 기출문제 중에 광역도시계획 기출문제 있지요. 자, 기본계획도 그렇게 나와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구청장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돌아버립니다 이거는. 시군구 건축법도 미친듯이 나와요 또 야가. 자, 내 매수 청구는 누구한테 가냐? 특별시장, 광역시 등등 시장 운수하게 가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사업 시행자 따로 정했다. 설치 의무자가 있다. 얘한테 간다. 그럼 야들은 매수 여부를 얼마 이내 여부 통보해준다. 살까 말까 통보. 그죠? 6개월 아니요.
사기로 해서 몇 년에 사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안 산다고 해요. 그러면 막 허가 받아가지고 가설 건축물 등을 지을 수 있다 그랬죠? 아니요. 3층이야. 가설은 딴 거고. 3층이야 단독주택 지을 수 있다 그랬죠? 저거. 자, 그러면 땅 사서 했는데 부천시에서 안 산다는 거야. 3층짜리 다가구 주택 지을 수 있어 없어요? 3층짜리 다중주택 지을 수 있어 없어요? 그냥 누군가를 설명하려 하지 마시고 스스로 판단만 하셔요. 죽어도 혼자 죽고 살아도 혼자 사셔야지 왜 우르르 끌고 가요? 있어요 그러면서 주위 사람 쳐다보지 마요. 빨리 동조하라고. 자, 허가 시설 부지로 묶어서 10년 넘어서 땅 사세요 했더니 부지에 있어서 돈이 없다고 안 산다고 그려. 그러면 거기다가 다중주택 3층짜리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때 내가 살짝 얘기하고 말았거든요. 단독주택 종류가 4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 4가지 중에서도 순수한 단독주택 1번 있지, 첫 번째 거 이거. 얘만 지을 수 있다니까? 얘들 안 된다고. 1호 가나다라 가목 나목 다목을 아목이거든요. 가목에 해당하는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얘들 못 지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단독주택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지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야들 정리할 줄 알아야 되고. 자, 다중주택 보세요. 쉬운 거부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기억, 니은, 뒷건 묶고 나야 돼요. 이 3가지 요건을 다 갖추면 무슨 주택? 단어를 자꾸 익숙하셔야 돼요. 단어를. 자, 학생,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그러죠? 하루 이틀 살면 안 돼요. 그러면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아야 되는데, 샤워, 욕실은요? 취사는? 이렇게 대답하면서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요 2번째 요건의 욕실은 설치할 수 있지만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는다. 또 한번 읽어 놓고, 그 다음에 연면적 얼마 이하로 지으라고 330 청수는 3층 333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줄을 치고 가는데 혼자서 책을 안 보고 메모가 되는가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중주택이라 하면 학생이나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고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면 안 되는데, 욕실은 되지만 취사는 안 된다. 연면적 303 청수가 3층 이하로 짓는구나. 요 3가지 조건 다 갖춰야 되는구나 하고 2-3번 반복 생각을 해야 돼요. 반복해서 생각을 하고 다음 주제로 가고. 그리고 그게 반복이 계속되면 몇 달 되면 외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다가구 주택으로 지을 때는 청수는 몇 개 층 이하로? 그러면 다가구는 4층짜리 5층짜리 지을 수 있나요? 없다는 얘기죠. 3개층 이하로. 4개층 5개층 가면 연립 다세대 아니면 아파트로 가야 되는. 그러면서 한 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이하, 세대수는 19세대 이하만 지을 수 있다. 자, 다가구 꼭 기억할 점은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어요. 요 다가구라고 돼. 다가구 다자가 단독이어요. 그래도 그러면 3층짜리 다가구를 지었다. 그러면 각 다가구에 다가구 단독이잖아요. 그래 놓고 101호 102호, 202호 이렇게 6개로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걸 세를 줬다. 내가 지어가지고. 그러면 등기를 할 때 세대별로 등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전체가 하나의 건물로 등기 떨어지고 땅도 이 건물 주인이 땅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구분 소유가 인정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공동주택으로 분리해버렸으면 구분 소유를 인정하고 등기를 세대별로 해야 되지만 다가구는 그게 허용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다가구를 다세대로 용도 변경하잖아요.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등기를 달리 해야 돼. 세대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새로 지었을 때 보면요, 입주를 다 했어요. 입주 한 6개월 넘었는데 등기가 안 떨어졌어 아직도. 왜? 1500세대다. 등기를 1500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법무사 사무실 좀 큰데 구해도 준비할 게 서로 너무 많은 거예요. 6개월 1년 걸려버린다니까. 그러다가 도중에 저들끼리 분쟁 생기고 이러다 보면 입주해서 버젓이 재건축 재개발해서 들어왔는데 들어 살고 있다니까. 다. 근데 대장까지 만들어졌다니까. 등기가 아직 안 떨어진 경우가 많다니까. 신규 아파트에서. 왜? 세대별로 등기하니까 1500세대 2000세대 등기를 2000개를 해야 된다니까요. 등기를
2,000명의 서류를 다 위임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일단 등기 준비는 대장이 떨어져야 등기 준비하잖아요. 대장은 사용승인 받으려면 다 만들지만은 대장 떨어지고 등기 준비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용승인 떨어졌다 그러면 사용검사 떨어졌다 그러면 대장 만들어지면 사용검사 떨어지고 입주는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권리 관계를 설정하는 등기부를 나중에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입주했는데 등기가 6개월 뒤에 1년 뒤에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층수는 몇 개층 이하로만 3개층. 자, 그다음 공관이야 뭐 공관이 뭔지 알죠, 여러분? 아, 옛날 일본식 용어로 관사라고 하는 거예요. 관사. 아니 그 쓰지 말고 여기 법에 정하지 않는 영어는 안 쓰는 게 맞아요. 그 왜 저 청와대도 공관의 일종이에요. 대통령 관사잖아요. 총리 공관할 때 관사 얘기하는 거 옛날 교장 관사 이렇게. 지금은 용어를 관사란 말로 안 쓰고 공관이란 말 쓰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종류가 몇 가지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 4가지가 연다기 하다 보면 뭐 그래가지고 그래 하면 되지. 자, 아파트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연립주택, 그 다음 다세대주택, 그 다음 기숙사. 그러면 아파트는 몇 개층 이상이면 공동주택이면 아파트로 등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연립하고 다세대 구분하셔야 돼요. 둘 다 4개층 이하로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660을 초과하게 지으면 연립, 660 이하로 지으면 다세대. 그러면 4층짜리인데 바닥 면적 합계가 200평, 660을 초과해서 연립으로 인허가 받아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대장도 연립으로 아파트 등기부를 연립주택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요. 자, 일종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는 다세대 주택은 지을 수 있는데 연립은 못 짓는다라고 해버리면 지을 때 4개층짜리로 660 이하는 지을 수 있지만 660 초과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 공동주택 중에 연립 다세대 주택은 지을 수 있다는 얘기는 5층 이상 되는 건 못 짓는다는 얘기지. 아파트 못 짓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는 뭐 나중에 또 하고 일단 연립 다세대 주택 차이점은 자, 둘 다 4개층 이하여의 660 초과하면 뭘로 분류? 연립. 660 이하면 다세대로 분류. 자, 여기서 이제 다세대하고 다가구 있잖아요, 이게.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구분 등기를 해야 돼요. 세대별 등기. 대지 지분으로 등기해야 되고, 다가구는 단독이니까 구분 등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이제 운명의 1종 건생, 그 다음에 2종 건생, 기출문제를 쭉 분류하다 보니까 이런 건 이제 분류되는 문제 하며 뭐 바닥 면적 가지고 내는 문제 뭐 숱한 문제가 있더라고 보니까 아주 그냥. 자, 1종 건생, 2종 건생 2개 있지요. 근린생활 시설이 옛날에는 그냥 1종, 2종 구분 안 했는데 지금은 1종, 2종 구분을 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잘 봐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된 용도지역이 있지요. 용도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어 없어요? 있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는 어떤 건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기억 잘 안 나죠? 대통령령에 따르면 농어가 주택하고 초딩까지는 지을 수 있다. 조례가 정한다면 뭐 이래가지고 뭐 그래 지을 수 있다 해가지고 뭐 인생 종점 묘지 관련 시설까지 그러죠? 자, 예를 들어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면 1종 건생은 지을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2종 건생은 안 돼요. 2종 건생 중에는 종교집회장만 됩니다. 그 얘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묶이면 저 밑에 1종 건생으로 된 것도 있죠. 물론 여기도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1종 건생으로 되는 여기 나오는 얘들은 다 인허가가 돼요. 그런데 다음 장에 2종 건생 분류된 거 있죠. 걔는 못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는 자 2종 건생을 보세요. 일반 음식점, 장의사 이런 거 설치할 수 있을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1종 건생을 보는 휴게음식점 이런 것들은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건축물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를 하고 있어야 돼요. 건축물의 종류를 내가 분류가 돼야 된다 이 말. 분류돼야 그것이 토대가 이제 여러분들이 자 정상적으로 11월, 12월, 1월 달부터 이렇게 나온 사람들 얘기를 할게요. 막 오늘 막 느닷없이 오늘 처음 수업 듣는다 하신 분들은 인내심 가지고 한 석 달 댕기셔야 되고 정상적으로 댕기신 분들은 지금 6개월 정도 됐잖아요. 1, 2, 11, 12, 1, 2, 3, 5개월이네, 5개월. 6개월째 들어가네, 그죠?
그러면 한 5, 6개월 되면 이제 법의 참 맛을 조금 보고 있잖아요. 돈의 맛이라는 영화도 있다는데, 자, 법이 뭔지 이제 조금 들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건축물의 지금 용도 분류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요, 모든 우리나라 부동산의 가장 기본이에요. 땅, 건물, 땅도 건물이 없으면 의미 없지요. 자, 6차선 도로가 있어요. 여기 도로가 딱 나 있어. 도로가 나 있고, 자, 오른쪽에 요 100평은 일반 상업지역 안에, 자, 용도지역 일반 상업지역 안에 100평. 길 건너 요 땅은 딱 바로 붙어 있는 땅, 바로 여기라니까. 일종 전용주거 안에 100평. 똑같은 대지요, 대지. 그러면 요 A 땅, B 땅 있을 때 얘는 평당 3천만 원. 그죠? 평당 400, 500. 일종 전용주거. 일반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1,300. 일종 전용은 용적률이 100. 이제 그런 대화가 좀 돼요. 5개월 정도 공부를 하니까. 그러죠? 자, 일반, 원래 이제 돼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 대화가 좀 통해야 되는데. 자, 이 전용주거 안에서는 또 이제 간다는 얘기예요. 전용주거 안에서는 건물 지을 때 용적률 100%밖에 안 되죠. 그러면 막 건폐율이 50%밖에 안 되니까 그 50% 100평이 땅이라면 막 1층을 40평, 그 다음에 30평으로 지으면 3층까지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3층으로 짓는다? 그러면 한 층에 층고를 3m로 3면 9m잖아요. 그러면 이 전용주거는요, 또 어떤 규제를 또 받냐면은 전국 방향으로부터 인접대지로부터 또 일정을 띄어서 지어야 돼요. 일조건 높이 제한 받는다니까? 일반 상업지역은 아파트 지어도 일조건 높이 제한 적용 안 해요. 아파트를 지어도. 막 엄청난 아파트 지어도. 동과 동사 이런 거 안 적용 안 한다니까? 어디가 땅이 좋은 땅이요? 일반 상업, 그러니까 그 땅 가치 있게 3천만 원 평당 5천만 원 준다니까, 사람들이. 3천만 원 주고 사도 얘는 가치를 하니까. 얘는 3천만 원 줄 가치가 없다는 얘기 아니요. 그러면 그 땅이 건물을 절대로 못 짓고 그냥 냅둬라. 나무만 심게, 나무만. 그래서 3천만 원 줘? 땅으로 가치가 없어요. 누가 가져 그걸? 안 가지는 게 낫지. 세금 내니까. 아무것도 짓지 말어, 이 땅. 근데 네가 가져라. 나 안 가질랜다. 뭐 들라고? 그러죠? 건물 지으려고. 그러니까 토지라는 거는 존재 이유가 건물 지으려고 하는 거. 그죠? 어떤 건물을 어떤 규모로 지을 수 있냐고, 이 땅이. 그랬을 때 건물을 세를 주고 월세 얼마 받지? 내가 어떤 이익을 창출할지, 그거잖아요. 물론 예외적으로 주차장 하면 되지, 주차장. 그러지요. 근데 주차장 하려면요, 내가 계속 앉아 있어야 돼요, 사장이. 어이 빼세요, 어이 아줌마, 어이 이러고 있어야 되잖아요. 싸움질하고. 근데 건물주는 있어야 돼요. 한 달에 한 번만 세입자 만나서 안거 일어나, 앉아, 일어나. 어디 지금 이틀 밀려가지고 이러고 있어. 지금 장난치나? 그리고 갑질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 물컵 던지고 막 이렇게. 걔들은 진짜 애비부터 시작해서, 그죠? 내가 맞는 것 같아. 대한항공 뛰어야 돼, 걔들은. 그러죠? 싸가지 없는 것들이 30대 35살 뭐 내가 그거 던지고, 언니도 그러고 오빠도 음주운전해서 개차반 치고 말이지. 그 일대가 아버지도 개차반 치고 대한항공 폭발시켜버리래. 빈 비행기를 다. 아시아나 탈 수도 없고 이거 큰일 났네. 아시아는 제 친구가 있는데 그놈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건축물이 가장 부동산의 기본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이 땅에 내가 건물을 어떤 걸 지을지 고민하고 땅을 사는 거잖아요. 계획관리지역 안에 땅을 사야지 여기다 펜션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죠? 그러니까 건축물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1정하고 2정은 객관식에서 완전 단골이에요. 완전 단골. 비스무리한 같으면서 살짝 틀려가지고 시험 내기 딱 좋은 게 바로 1정, 2정 건생이에요. 그래서 1정 건생이 허용되는 용도 지역도 있고 2정 건생이 되는 데도 있고, 예를 들어 일반 상업지역 있죠? 근데 1정 건생, 2정 건생 다 지을 수 있거든. 전용주거 있죠? 전용주거. 똑같은 땅인데 야는 1정 건생만 지을 수 있다니까? 그러면 일반 상업지역에 땅이 있다, 100평이. 그럼 나 같으면 용적률 1300 아니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50평짜리를 쫙 올라가서 막 하면 20몇 층, 30 올라가면 나 같으면 이제 1층부터 몇 층까지는 1정 건생, 그 다음부터는 2정 건생, 그 다음부터 업무시설 해가지고 하나의 건물에 용도를 다양하게 짓는다니까요?
다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그러면 용도를 하나로 지으면 새가 나오기 힘들잖아요. 다양하게 지어서 다 새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도가 분류돼야 돼요. 그리고 일정 건생으로 분류되면 어떤 용도 지역에서도 다 허용된다 이렇게 알면 돼요. 심지어 우리 자연환경 보전 지역 안에서도 일정 건생 중에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전형주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일정, 이정, 건생, 객관식도 중요하지만 이 둘 중에 하나는 깔끔하게 바닥 면적까지 외워놔야죠. 일종에 열래요, 이종에 열래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세요. 그럼 양 많은 이종 할래요? 양 적은 일종 할래요? 우리 식당 가면 양 많은 거 달라고 그러지만 이런 데서는 양 작은 걸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요즘 내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아, 난 뭐 머리가 나쁜 것 같다고. 여러분 머리 나쁜 걸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나는 그 얘기하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히는 게, 야 진짜 똑똑하다. 자기 머리 나쁜 걸 아는구나. 상담하러 오거든요. 나한테 와요. 저요, 저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 속으로 머리 나쁜 거 어떻게 하지 자기가? 알 수 없을 텐데. IQ 검사를 스스로 하나? 그리고 이 정도 외우는데요, 좋고 나쁘고 그런 거 쓰면 안 돼. 이런 거는 그 정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일반인들이면 다 해요. 그러죠? 머리 나쁘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일정 건생은 우리 외웠잖아요. 동네 한 바퀴 삑 도는 거. 동네 한 바퀴만 휙 돌면, 아침부터 동네 한 바퀴 삑 돌면 그 자리에 갖다 놓고 일정 건생 아니요. 자, 볼까요? 그러면 1번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완구, 장난감, 서적, 건축자재 등등등 해놓고, 자, 끝에 일용품 판매하는 소매점이라고 되어 있죠. 일용품 소매점이 우리 동네 옷가게, 지금이 옷가게 아니요, 장난감, 쪼매난 서적, 건자재 가게, 작품, 식품, 동네 수프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바닥 면적 합계 얼마 미만? 1000. 그래서 자, 아침에 우리 집 대문 딱 열고 보니까 동네 수프가 보인다. 동네 수프 갈 때 돈 얼마 들고? 그러지, 1000원 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00 넘어가면 용도가 달라져 버려. 그래서 동네 수프 들어가면 돈 얼마 들고? 1000원. 그러니까 1000 미만이니까. 그래서 바닥 면적 다 외워야 되는. 자, 심지어 있잖아요. 일정 건생 5개 던져놓고 바닥 면적에 규제가 없는 거 찾아봐라. 있는 건데 또 면적을 1000을 500으로 300으로 장난쳐서 또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포 일용품 소매점 나오면 바닥 면적 합계 얼마? 1000. 그 다음 수포 문 열고 출발할 때 휴지 하나 사라고 그러잖아요. 다 나중에 필요하다니까. 공중 화장실 가야 되니까. 딱 문 여니까 길 건너 막 다방, 카페, 찻집 보여요. 동네 다방들, 그러죠? 이게 휴게 음식점인데, 그 이번에 휴게 음식점이라고 됐잖아요. 제과점 등에. 이 휴게 음식이 뭐냐 하니까 음료나 차 같은 거 파는 곳 있죠. 음료, 차 파는 데 바로 요 길 건너 다방, 백다방이니, 뭐 카페니, 찻집이니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뭐 이디야 뭐 또 그런 거 또 있잖아요. 뭐 커피 파는 것도 뭐 그 스타벅스 또 뭐 그런 거 뭐 있어 또. 이디야, 스타벅스 또 뭐 카페베네? 그놈 또 망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빵, 떡, 아유 내가 좋아하는 거네. 과자들 조리, 제조, 판매하는 시대. 이게 이제 휴게 음식점 제과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떡집, 뭐 조만한 빵가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찻집, 카페, 다방 이런 것들. 자, 얘들은 바닥 면적 합계 얼마래요? 그래서 길 건너 동네 다방 커피 한 잔 300원짜리 먹고 이렇게. 커피 한 잔 얼마짜리? 300원. 이렇게. 300원 넘어가면 이종으로 용도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동네 다방은 커피 한 잔 300원. 떡집도 떡 한 덩이 300원. 이렇게. 그 다음에 오랜만에 여기 들렀더니 사람이 이렇게 꾀지지해 보이냐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가서 때 빼고 광내 되니까 이 미용은 목욕장 세탁소 같은 것도 바닥 면적 제한 있나요? 없네. 동네 사우나 입장료 없음.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미용원이라고 나오잖아요. 미장원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발소. 이런 걸 미장원 하려고 부동산 중개업자인 여러분한테 건물 구해달라 할 거 아니야. 중개업자 여러분, 그럼 빈 건물이 있어서 무대포라 해주지 말고 저 빈 건물 코너 이쪽에 하나 지금 그 상가 건물 나왔잖아요. 그럼 둘 다 대장을 확인해가지고 위치 좋은지 확인해가지고 그러죠. 야는 대장이 이종 건생으로 돼 있고 야는 일종으로 돼 있어. 이걸 구해줘야지. 일종 건생에서 이 일종 건생으로 이렇게 분류한다는 얘기는 요것들은 일종 건생이니까 일종 근린 생활시설에 허용되는 건물 있지요. 넌 이런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 얘기요.
그래서 때미는 목욕장까지. 그 다음 사람이 이렇게 부실해 보이냐고 운동하라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센 거 하면 안 되니까 가벼운 탁구장. 체육도장이 동네 태권도 복싱도장 이런 거예요. 동네 탁구장 시간당 얼마짜리? 500원. 그러면 500 미만. 500 넘어가 운동시설이거든. 이렇게 해요.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뭘. 자, 여기서 잠깐만요. 자, 일종 건생 나오면, 자, 제일 먼저 일용품 소매점, 바닥면적 합계 1000,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300. 그 다음 단계가 뭐요? 때 빼고 광 내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 미용은 목장 세탁소 바닥 면적 없이. 다음 단계 왜 이렇게 부실하냐고. 탁구장, 체육관 시간당 500. 여기까지 외워지네. 4개가 외우는데 8개 못 외울까? 사람이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갑자기 탁구 하다가 허리 삐끗 넘어지고 이빨 깨지고 팔 빠지고 난리 났죠. 그럼 어디 가야 될까? 병원 가면 안 된다니까. 병원은 저 의료시설이 의원, 한의원 쪽으로 돌파리 쪽으로 가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법을 좀씩 한 5개월 법 공부하면 법이 재밌지 않아요? 민법 이런 거 보면, 등기법 이런 거 보면, 공법 보면 그냥 밤에 잠이 안 오고 막 책장이 막 넘어가고 막 잠깐 밤 11시에 책 펼쳤는데 정신 차리니까 새벽 5시에 닭이 울고 막 꽃기어 오르고 막 동이 트고 이렇게 다들 농사 지으러 가고 막 나는 책 보고 있고 막 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려고 합니다만. 자, 그러면 아파트 단지 안에 잘 보면 단지 안에 상가들 있죠. 내과의원, 이비인후과의원, 한의원, 그 다음에 가정내과의원이라고 돼 있지. 치과 병원, 한방병원 없다니까요. 그럼 2종 일반, 3종 일반 주거란 얘기거든. 아파트 단지는 일반 주거 안에서는 쉽게 말하면 일종 건생은 되는데 의료시설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병원이랑 간판 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의료시설, 병원은 의료시설로 분류되거든. 의료시설은 준주거 상업적에서만 된단 말이야. 일반 주거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간판들 보면 다 달라요. 자, 그래서 돌파리 의원들이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뼈 맞추는 곳. 그 다음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 나오네요. 지금 다방서 이렇게 노닥거리다가 마누라에 애 낳는다 그랬잖아요. 산후조리하고 있잖아요. 마누라에 애 낳고 산후조리할 때 삐딱선 가장 많이 타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산후조리 하는데 얘들 일종이죠. 애 낳고 산후조리 하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다음 단계 이제 기억이 안 되네. 출생신고가 먼저요. 동네 가서 소문내는 게 먼저요. 여러분들은 소문부터 내고 출생. 그러면요 삼신 할매가 싫으라 해요. 그래서 할매들은 애가 아무리 손주가 이뻐도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안 하잖아요. 삼신 할매가 질투해서 병 주고 사람 명 거둬간다고. 그래서 개망난이 아니구나. 개똥처럼 생겼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자랑부터 하잖아요. 애가 병 오기 시작해요. 출생신고부터 해야지. 그래서 지역자치센터가 동사무소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즉 동사무소와 그 친구들. 그리고 동사무소 출생신고할 때 돈 얼마 들고? 1,000원 들고 이렇게. 자, 여기서 또 잠깐만요. 잠깐만. 나 진짜 여러분들 머릿속에 외워지게 하려고 진짜 신경 많이 씁니다 진짜. 이러고 있는데 용선다 이랬으니 기분 엄청 나쁘지 나는. 그 다음부터 막 달려버렸지 뭘. 내 할 일 막 하고 뭐 학생 자든 말든 뭐. 사람이란 게. 자, 일종 건생 있죠 지금. 자, 제일 먼저 일회용품이 아니고 일회용품은 어디 갔어? 일회용품 뭐 쓰는 일회용품 쓰지 말아야지. 일회용품 소매점, 일회용품 소매점, 수프 같은 거 바닥 면적 얼마? 1,000. 자,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음 단계. 휴게 음식점, 빵, 떡만 얘기하죠. 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 바닥 면적 할게. 300. 다음 단계. 오랜만에 다방 갔더니 다방 레지가 서빙하는 애가 자주 가다가 안 가니까 왜 이래 사람이 꾀지지 하냐고 머리가 산발하고 때 빼고 광내로 가야 된다니까. 그래야 연상이 된다니까. 이 명용 목욕정 세탁소. 그 다음 부실하다고 가벼운 탁구 안 하고 저 골프 치러 가면 안 될까요? 안 돼요.
헐이 나가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잘 봐요. 골프장, 당구장, 테니스 단련장, 테니스장, 볼링장, 탁구장 살짝 헷갈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공놀이 할 때 제대로 맞으면 죽는 것들 있지요. 다 이종이 이종. 자, 그러면 1종은 죽는 게 없어. 조산원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의원, 한의원 고치는 데잖아요. 장의사 죽는 거 2종이요. 그러면 볼링 공 맞으면 죽어가지고요. 당구공도 그래요. 골프공은 말도 못하고 얼마 아프게 해서 골프공 작으면서 난다는데, 그 다음에 테니스공도 지대로 맞으면 죽어. 얘들 다 2종이요. 탁구공 맞아 죽은 놈 없어. 그러니까 볼링, 당구, 골프, 테니스 이런 건 다 2종이에요. 탁구장, 체육도장만 1종. 그러니까 자, 왜 이렇게 꾀죄죄하냐가 먼저 나와야 이 미용은 목장 세탁소 나오고, 그 다음에 부실하다고 탁구장, 체육도장 시간당 500원. 그래야 다음 단계 허리 삐끗해서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그 다음 애 낳아야 되니까 조사는 산후조리원 나와야 될까요? 그 다음 단계가 동사무소와 그 일당들 1000 미만. 그죠? 그래 이제 외워지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 동민 여러분, 드디어 제가 딸을 낳았습니다 하고 신고해요. 자랑해. 그래서 보면 마을회관, 마을 공동작업소, 마을 나오잖아요, 이렇게. 아들아 일종. 그 다음에 공중 화장실 있네. 아침에 출발할 때 휴지 사라고 있잖아요. 숲 들어가서. 여기서 볼일 봐야 되니까. 여기 부천 중앙공원 가면 공원 안에 기와집식으로 조만한 또는 공중 화장실 만들어 놨잖아요. 저거 다 대장이 있어요, 대장. 부천시가 설치해서 부천시 소유로 등기부 있다니까. 자들 용도 분류됐을 거 아니에요. 일종 건생 중 공중 화장실. 이렇게. 그 다음에 대피소 지역 아동센터, 애 몇 개 해야 되잖아요. 조사서 애 낳았으니까 지역 아동센터까지. 자, 그 다음에 8번은 특별히 언급할 게 없는데요. 두 번째 줄에 정수장, 양수장 나오죠. 이런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이라고 되잖아요. 이 다 일종이라니까, 이건 전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번에 금융업소, 사무소 이런 말 나오죠. 금융업소라고 해서 국민은행 이런 게 아니고 30 미만의 조만한 거니까 요 말공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결혼상담소 등등등으로서 바닥면적 합계 얼마 미만. 자, 그러면요, 여기 꼭 기억할 점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요,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무조건 2종이었어요. 2종. 그러면 자, 보세요. 전용주거지역 안에서는 1종이든 2종이든 1종 건생은 허용해도 2종 건생은 허용 안 하거든. 전용주거지역 안에서는 부동산 사무실 절대 못했다고. 못한다니까. 부동산 사무소는 2종 건생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그러면 2종 건생이 허용되는 건물 지을 수 있는 용도 지역이 있죠. 거기서만 부동산 사무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사무실이 동네 가봐봐요. 코딱지만 하지. 9평 넘는 데가 드물다니까요. 부동산 사무실 보면 요만해 다들. 그러죠? 요만하다니까 3평 4평 이렇게. 그러니까 부동산 사무실에 대해서는 9평이 안 되는 거는 일정 건생으로 해서 법을 개정을 한 거예요, 2년 전에. 그래서 9평이 안 되는 동네 부동산은 일정 건생이어도 다 영업허가가 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진짜 우리 학원 출신 중에 걔 똑똑했거든요. 근데 약간 그게 약간 허스르간 똑똑했는데 혼자 똑똑했는가 봐요. 공부는 잘했는데 40대 가지고 장기도 못 갔는데 애가. 그래서 장기를 못 간가 사람들이. 되게 똑똑해서 애가. 그리고 지 똑똑하다고 부동산 자격증 따자마자 저기 뭐 어디라고 하는데 요 부천역인데 그 도로변에 코너에 나는 건물 위치가 너무 좋으니까 이 멍청한 놈이 건물 용도도 확인 안 하고 있잖아요. 건물 주인하고 두다닥 왜 그랬을까 도대체가 난 이해가 안 가요. 뭐가 씌었는지. 거기다가 부동산 중개사무실 한다고 계약을 해가지고 인테리어를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구청 가서 원미구청 갔더니 인허가가 등록이 안 나와.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가고 건축물 대장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업자 등록을 내려면. 그때 건물이 일종 건생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이 법이 아니었으니까. 그 건물이, 그런데 부동산 하려면 2종 건생해야 되거든. 일종 건생인 건물이니까 얘는 당연히 아무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1종, 2종 대장이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주에 임대차하고 뭐 들라고 인테리어를 다 미리 해. 구청 가서 알아보고 하면 되지. 그러잖아요.
인테리어 다 했는데 얘가 일종 건생인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구청에서 뭐라고 안 된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잖아요. 운 좋았지 다행히. 걔가 전용 주거가 아니고 준주거였기 때문에 용도를 이종으로 변경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돈 지가 내야지. 건축주 만나가지고 건축물 대장을 용도 변경하는 거야. 이종으로 이종으로 건생으로 용도 바꾸고 등기부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해서 다시 들어갔다니까요. 그럼 그 돈 안 쓸 돈 썼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9평이 안 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일정 건생 건물에도 다 인허가가 나요. 영업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칠판을 보세요. 그냥 이러고 내 공부 못한 사람들 전형적인 모습 알려 줄게요. 이러고 혼자 공부를 해. 줄 떡 쳐가면서 한번 읽었죠? 그리고 다음 또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루에 50페이지를 읽어요. 밤 잘 때까지 50페이지. 그 다음날 또 50페이지 또 읽어요. 하나도 기억 안 나, 앞에 거. 자, 그럼 일정 건생 공부했잖아요. 이걸 반복해야 돼. 반복을 내 머릿속에 외워질 때까지. 그러고 다음 페이지로 가는 거예요. 자, 일정 건생 나오면 제일 먼저 동네 슈퍼, 일용품 소매점 바닥 면적. 자, 다음 단계는 휴게 음식점 제과점 3배. 다음 단계가 꾀제제 하니까 이명훈 목욕장 세탁소 면적 없이. 자, 다. 그 다음 부실하다고 동네 탁구장 체육도장 시간당 500원. 그래 난 다음에 허리 삐끗했으니까 의원, 한의원, 침술원, 적거론, 조산원. 그 다음에 조산원 산후조리. 다음 단계가 동사무소와 그 일당들 1000 미만. 다음 단계는 마을회가 마을 공중 화장실 지역 아동센터에 맡겨야 되니까. 그 다음에 동네 변전, 양수장, 정수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동산 사무소 및 그 비스무리한 것들 해서 바닥 면적 합계 30제곱미터를 외우면 30제곱미터가 안 외워지니까 9평이라고 외우라 하는 거예요. 33이 아니잖아요. 30, 9평, 33, 10평. 9평으로 외워놓으세요. 이 일종건생 외워지네. 그러죠? 머리 좋아야 돼요? 아니라니까요. 공부하는 방법의 차이예요. 3번 하고 안 외워지죠? 다시 하는 거예요. 연필로 또 써봐야 돼. 혼자서 이렇게. 그리고 5번 하잖아요. 외워집니다. 절대로 외워집니다. 머리 탓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종건생 있지요. 얘는 또 눈에 힘주고 보면 안 돼. 외워져 버리니까. 얘 외워지면 일종하고 헷갈려서 혼화 가공이 생기잖아요. 인부 시간에 배운 대로 하면. 그래서 얘는 찬물 한 잔 먹고 정신 챙겨가지고 천천히 가야 돼.